예,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품목별 원산지 기준 중에 종류, 가장 첫 번째 종류인 3번 변경 기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92페이지 읽어보시면은 결국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제 HS 코드 품목 분류 체계, 관세율표는 가공도에 따라서 HS 코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HS 코드가 원재료의 HS 코드와 제품의 HS 코드가 서로 상이하면은 그게 영내에서 충분한 부가가치, 가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방식이 3번 변경 기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변경 기준은 유형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2단위 변경 기준, 4단위 변경 기준, 6단위 변경 기준인데요. 보통 우리가 HS 코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단위를 사용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는 공통으로 6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TA도 6자리까지만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에서 2단위가 류라고 해서 2단입니다. 그리고 4단위가 호고요. 그 다음에 6단위가 소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단위 변경 기준은 CC, Change of Chapter라고 해서 결국은 제품의 HS 코드 이 자리와 원재료의 HS 코드 이 자리가 서로 다르면은 영내에서 충분한 가공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게. 해당 제품의 원산지를 영내산으로 인정을 해줄게 라고 하는 부분이 2단위 변경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단위 변경 기준은 당연하게 제품의 HS 코드 4단위 호와 원재료의 HS 코드 4단위가 서로 다른 경우 그때는 원산지를 영산으로 인정을 해줄게 라고 하는 부분. 마지막 6단위는 당연하게 HS 코드 6단위와 원재료 HS 코드 6단위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인정을 해줄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우선은 종류가 3가지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마지막 예외적으로는 3번 변경 기준에서 제외 3번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건데, 요거는 교재를 같이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9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2단위 변경 기준입니다. Change of Chapter라고 되어 있고요. 예시로 나와 있는 거는 한 캐나다 FTA의 지금 제0201호의 원산지 결정 기준입니다. 제0201은 냉장 소고기고요.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읽어봤더니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냉장 소고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투여 원재료가 살아있는 소입니다. 그러면은 제품인 0201호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원재료는 0102호니까, 그리고 캐나다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결정 기준이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즉 제0201 물품은 다른 류로부터 만들어져야 돼 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니까 02류만 아닌 원재료를 가지고 만들면은 원산지를 영내산으로 인정을 해줄게 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하게 지금 원재료는 살아있는 소는 01호니까 1호니까 02류니까 01류니까 02로 바뀌었으면은 한 캐나다 FTA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한 캐나다 FTA에서는 지금 냉장 소고기는 원산지가 영내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주의할 점은 교재 93페이지 보시면은 그 중반에 충분 가공 원칙 밑줄을 치셔야 됩니다. 3번 변경 기준에서 꼭 중요한 부분은 HS 코드는 변경되더라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공통 기준의 일반 기준, 즉 충분 가공 원칙을 공부하셨을 때 각 협정별로 불인정 공정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불인정 공정이 도축 공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만약에 3번 변경 기준을 통해 가지고 3번이 원재료와 제품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 공정이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일반 기준상의 불인정 공정에 해당한다고 한다면은 인정을 안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3번이 변경됐더라도 원산지가 영내산은 아니야 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충분 가공 원칙입니다. 그래서 3번 변경 기준은 반드시 불인정 공정, 다른 말로 하면 충분한 공정이 발생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도축 공정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와 미국만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재 94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번에는 이제 4단위 세번 변경 기준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체인지 오브 테라피 헤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한 EUFTA 4단위 세번 변경 기준 적용 사례가 나와 있는데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보시면은 제84181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가 분류되고 있는 3번이고요. 가운데 표를 봤더니 이 냉장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투입된 원재료가 4가지라는 거죠. 압축기, 냉매, 프레임, 기타 부품 4가지가 들어갔는데 원산지 결정 기준을 읽어봤더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봤더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아까 전에 저희가 공부했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형태, 단일, 선택, 조합인데 요거는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내가 원산지를 영내산으로 인정을 해줄게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선택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입니다. 그러면 호는 4자리니까 결국은 CTH를 의미합니다. Change of Tariff Heading 해가지고 CTH 약어를 의미하고요. 또는 선택 기준이니까 OR 해당 물품에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요거는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한 EUFTA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 기준을 MC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C라고 하는데 MC법이 비율이 50% 이하여야 한다라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냉장고는 한 EUFTA상 CTH, 즉 제품의 HS 코드와 원재료의 HS 코드 4단위가 서로 다르거나 아니면은 MC 50% 이하를 충족을 해야지만 원산지를 영내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원재료 표를 보시면은 원재료별 HS 코드 중에서 제품의 HS 코드와 같은 게 있는지를 봤더니 압축기하고 냉매는 다르지만은 프레임하고 기타 부품은 동일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8418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원재료의 HS 코드 제품에 있어서 동일하다라는 거는 충분한 가공, 충분한 공정, 충분한 부가가치가 영내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건데 다행히 보시면 원산지가 8428, 91, 991 프레임하고 기타 부품이 모두 한국산입니다. 즉 원산지가 영내산 재료, 원산지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검토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원산지 재료를 만든 제품은 당연히 원산지 재료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는 한이유 FTA상 원산지를 충족한다. 즉 3번 변경 기준을 충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